정말이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평범한 장독에서 시작된 작은 이야기가 세계적인 미슐랭 셰프들의 주방을 뒤흔들게 될 줄은요. 이 모든 성공의 시작은 단 한 사람의 도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장독대를 지키겠다는 한 남자의 집념, 그리고 한국의 맛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그의 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국 된장은 세계 최고의 셰프들을 사로잡았을까요? 유럽 최고급 레스토랑의 비밀 재료가 된 한국 된장, 도대체 뭐가 특별할까요?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979년 봄, 저는 막 7살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해요. 경상도 시골 마을의 쌀쌀한 새벽, 대문을 나서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졸린 눈으로 바라보았죠. 할머니 순덕은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장독대로 향하셨습니다. 할매, 저도 갈래요. 발걸음을 서둘러 할머니를 따라갔어요. 할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가 새벽 별처럼 반짝였죠. 장독대에 도착하면 할머니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셨어요. 장독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고 장맛을 살피고 정성스레 장을 저으셨습니다. 봄바람이 불 때마다 구수한 장 냄새가 마당 가득 퍼졌어요. 도연아, 이리 와봐라. 이 장독들이 보이나? 여기 하나하나가 우리 집 자존심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곁에서 장독을 하나하나 배웠어요. 어떤 장독은 된장, 어떤 장독은 고추장, 또 어떤 장독은 간장이 담겨 있었죠. 이 장독은 네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던 거야. 3년 묵은 된장이 들어있지.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입을 쩍 벌렸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던 장이라니. 신기하기만 했어요. 봄이 깊어갈수록 장독대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메주를 띄우고 장을 담그고 장을 거르는 일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할머니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장은 점점 더 깊은 맛을 내뿜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장독대에도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어느 날 아버지와 삼촌의 큰 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장독대에서 장 담그는 시대는 지났어요. 삼촌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아버지도 삼촌의 편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이제는 공장에서 기계로 만들어야 돈이 된다고요. 장독대는 구식이에요. 할머니는 말없이 장독을 어루만지셨어요. 할머니의 눈가가 젖어드는 걸 본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장독대로 나왔어요. 달빛 아래 늘어선 장독들이 마치 우리 가족의 역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이 장독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다음 날 저는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 할머니들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이구, 우리 도연이가 할매랑 같이 왔나? 여기 맛보래. 우리 집 된장도 한번 맛봐봐. 시장 할머니들은 저마다 자신의 장맛을 자랑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두 입을 모아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순덕이 내 장맛을 따라올 집은 없지. 네 할매는 장 담그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할머니의 장맛은 정말 특별했어요. 시중에서 파는 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도연아, 할매가 늙어서 언제까지 장을 담글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 장맛만은 꼭 지키고 싶구나. 그 말씀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할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매의 장맛을 꼭 지킬게요.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장독대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혼이 담긴 소중한 보물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할머니의 장 담그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와 삼촌이 현대화를 외쳐도 저는 할머니의 전통 방식을 하나하나 기억해 두었어요. 언젠가는 제가 이 맛을 지켜내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1992년 20살이 된 저는 일본 도쿄대 식품공학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할머니는 작은 항아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도연아, 이건 네가 담근 첫 된장이다. 힘들 때마다 맛보거라.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이슬을 보며 저는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첫날, 거대한 도시의 불빛이 제 가슴을 설레게 했어요. 세계 최고의 발효 기술을 배워 우리 장의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꿈에 부풀었죠.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 달랐습니다.
연구실에 첫 발을 들인 날 일본 학생들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맞이했어요. 특히 미소 연구팀의 리더인 사토 켄지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미소와 된장은 전혀 다른 거야. 우리 미소는 과학적이고 세련된 발효식품이지만 한국 된장은. 켄지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에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는 일념으로 연구에 매진했죠. 실험실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일본의 미소와 우리 된장의 발효 과정을 비교 연구했어요. 미소는 6개월이면 만들어지지만 우리 된장은 최소 1년, 때로는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영양가도 풍부하고 맛도 깊어진다는 걸 밝혀내고 말 거예요. 하지만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마저 고개를 저으셨어요. 도영군, 현대 식품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효율성이야. 발효 기간이 길다는 건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라고. 좌절감에 힘들 때마다 할머니가 주신 된장 항아리를 열어보았습니다. 고향의 향기가 제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어느 날 연구실 냉장고에 보관해둔 제 된장이 사라졌습니다. 켄지와 그의 친구들이 장난을 친 거였어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미안하지만 버렸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오히려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 냄새가 바로 깊은 맛의 비결이에요. 우리 장은 자연이 만들어낸 완벽한 발효식품입니다. 그날 밤 실험실 구석에서 홀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할머니의 장독대가 그리워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맛, 우리의 문화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좌절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한 의지가 솟아났습니다. 도서관에서 전통 발효식품에 대한 자료를 찾아 밤새워 공부했어요. 일본의 최신 발효 기술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켄지의 조롱 속에서도 저는 꿋꿋이 제 연구를 이어갔어요. 우리 된장의 감칠맛을 만들어내는 아미노산을 분석하고 항산화 물질의 함량을 측정했죠. 된장은 단순한 발효식품이 아닙니다. 수천 년에 걸쳐 완성된 과학이에요. 제 열정적인 발표의 대부분은 여전히 코웃음을 쳤지만 몇몇 교수님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생물학 전공의 스즈키 교수님은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도영군의 말이 맞아. 긴 발효 기간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가치가 분명히 있을 거야. 2년 차가 되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가져온 된장을 몰래 맛보는 학생들이 늘어났어요. 이 깊은 맛은 뭐지? 미소와는 전혀 다른데. 그들의 속삭임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뿌듯함으로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라는 걸 직감했죠. 창 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세계에 우리 장의 진가를 알리고 말겠다고요. 할머니의 장독대에서 시작된 저의 꿈은 이제 세계를 향해 날개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26살의 저는 뉴욕 맨해튼의 번화가에 서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좌절을 뒤로하고 더 큰 세상에 도전하기로 했죠. 손에는 할머니의 된장이 담긴 단지를 꼭 쥐고 있었어요. 허드슨 강변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미국 최고의 요리학교들을 찾아다니며 우리 장의 가치를 알리겠다는 꿈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사리 버디 디오엔티 니드 애니 에이전 소스. 첫 번째 방문한 요리학교에서 돌아온 거절이었죠. 두 번째, 세 번째. 거절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된장이 그저 이상한 냄새가 나는 아시아의 발효식품 정도로만 보였나 봅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요. 매일 밤 작은 원룸에서 된장으로 요리를 연구했습니다. 스테이크에 된장 소스를 발라보고 파스타에 된장을 넣어보고 서양 음식과 어우러지는 새로운 맛을 찾아 헤맸죠. 그러던 어느 날 브루클린의 작은 파티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요리 연구가 마크 존슨과의 만남이었죠. 처음에 마크도 다른 이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된장? 아, 그 일본 미소 같은 거 말하는 거지? 근데 냄새가 너무 강하던데.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된장 단지를 꺼냈어요. 마크, 이건 단순한 소스가 아니야. 우리 할머니가 3년 동안 정성으로 담그신 거야. 마크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제가 준비한 된장찌개를 맛본 마크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이건
이건 완전히 새로운 맛이야. 미소와는 전혀 달라. 더 깊고 더 풍부하고 마치 오래된 와인처럼 숙성된 맛이 나는데 마크의 반응은 제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만나 된장을 활용한 새로운 요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스테이크에 된장 버터를 올리고 샐러드에 된장 드레싱을 만들어보고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높았습니다. 뉴욕의 유명 레스토랑들은 여전히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일본 미소에 익숙해진 그들에게 된장의 깊은 맛은 너무 낯설었나 봅니다. 도연 포기하지 마. 이 맛은 분명 특별해. 우리가 함께 증명해낼 거야. 마크의 응원에 힘을 얻어 더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뉴욕 곳곳의 작은 마켓에서 시식회를 열었어요. 처음에는 수십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왔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관심이 커져갔습니다. 이 깊은 맛은 뭐지? 일본 음식에서는 못 느껴본 건데. 와, 스테이크와 완벽하게 어울려요. 하지만 큰 벽에 부딪힐 때마다 일본에서의 좌절이 되살아났습니다. 밤마다 헛웃은 강변을 걸으며 고민했어요. 과연 이 도전이 맞는 걸까? 내가 너무 무모한 꿈을 꾸고 있는 걸까? 그러다 문득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아, 장맛은 시간이 만드는 거야. 조급해하지 마라. 맞습니다. 된장이 숙성되는데 3년이 걸리듯 세상의 인정을 받는데도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우리 장의 진정한 가치를. 할머니의 그 정성과 시간의 가치를. 뉴욕의 쌀쌀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본 미소의 그늘에 가려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만의 독특한 맛, 우리만의 이야기로 세계를 사로잡을 차례였습니다. 2003년 봄 31살이 된 저는 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할머니가 그리워 서둘러 택시를 잡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마주하게 될 현실이 얼마나 가혹할지. 할머니, 저 왔어요. 들뜬 마음으로 대문을 열었지만 마당은 낯설 만큼 변해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늘어서 있던 장독대는 온데간데없고 회색 벽돌 건물이 들어서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셔. 마당에 서 있던 삼촌 김태수의 말이 차갑게 날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요양원에? 제가 떠나 있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공장으로 바꾼 지 2년 됐어. 일본 기업이랑 합작해서 현대식으로 다 바꿨지. 삼촌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마치 장례식의 조용한 곡소리처럼 들렸어요. 할머니의 장독은요? 그 수십 년 된 된장은? 다 버렸지. 그런 구식 물건들 놔둘 자리가 어디 있어? 버렸다는 말에 제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할머니의 일생이 담긴 장독들을 그렇게 쉽게 버렸다니요?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고 계셨어요. 할머니, 도연아, 우리 장독대가 보고 싶구나.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빼앗아간 거예요. 공장으로 돌아와 삼촌을 찾았습니다. 생산 라인에서는 기계들이 쉴 새 없이 장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하루에 수천 병. 그 차가운 속도에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삼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가문의 자존심이었는데. 자존심? 그런 감상적인 소리 집어치워. 이게 현실이야. 일본 미소처럼 규격화된 제품을 만들어야 살아남는다고. 삼촌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미 삼촌은 우리의 전통을 포기한 지 오래였다는 걸. 이제 곧 일본 기업에 완전히 매각할 거야. 지분 51%를 넘기기로 했어. 뭐라고요? 충격에 휩싸인 저를 뒤로 한 채 삼촌은 무심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일본어로 빼곡히 적힌 계약서. 우리 가업이 할머니의 평생이 그렇게 팔려나가려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텅 빈 장독대 자리에 앉아 울었습니다. 뉴욕에서의 5년이 너무나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세계에 우리 장을 알리겠다고 꿈꾸는 동안 정작 지켜야 할 것들을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도연아. 뒤에서 들리는 어머니의 목소리. 돌아보니 어머니가 낡은 항아리 하나를 들고 서 계셨어요. 이거. 할머니가 몰래 나한테 맡기신 거야. 네가 담근 첫 된장이래. 어머니의 손에 들린 항아리를 보는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 시작할 거예요. 할머니의 방식 그대로. 우리의 맛 그대로. 그날 밤 달빛 아래 텅 빈 장독대를 바라보며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것을 지켜내겠다고. 할머니의 장독대를 반드시 되찾아오겠다고.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세상은 우리 장을 버렸지만 제가 다시 일으켜 세울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된장이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씨가 되어 주었으니까요. 2005년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모아두신 적금으로 경기도 시흥에 작은 창고를 임대했어요. 겨우 30평. 하지만 저에겐 꿈의 공간이었습니다. 도연아, 이게 전부다.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어머니의 떨리는 손에 통장을 받아들며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할머니의 장독대를 되찾아오겠다고요. 첫날 텅 빈 창고 한가운데 장독을 놓았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된장을 씨앗 삼아 새로운 장을 담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지켜봐 주세요. 제가 꼭 해내겠습니다. 하나둘 장독이 늘어났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장을 살폈어요. 할머니께 배운 대로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관리했죠. 된장이 숙성되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장 뒤집는 시간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대형 마트들은 문전박대했고 유통업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누가 이렇게 오래 숙성한 된장을 찾나요? 가격도 비싸고. 좌절감에 시달리던 어느 날 문득 뉴욕의 마크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말이 제 귓가에 울렸어요. 도연, 내 된장은 특별해. 이건 분명 세계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어. 망설임 없이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으로 된장 몇 단지를 가방에 넣고 뉴욕으로 향했어요. 마크는 제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만든 된장을 맛볼 수 있겠구나. 마크의 도움으로 브루클린의 작은 푸드트럭을 빌렸습니다. 코리언 트러디셔널 퍼멘터드 소스라고 쓴 현수막을 걸고 된장을 활용한 퓨전 요리를 선보이기 시작했어요. 첫날은 찾는 이가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로운 메뉴를 연구했습니다. 된장 버터로 구운 스테이크, 된장 드레싱 샐러드, 된장 크림 파스타. 이 소스. 대체 뭐야? 완전히 새로운 맛인데? 일본 미소랑은 전혀 다르네. 더 깊고 풍부해.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저희 푸드트럭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현지 미식 블로거들이 찾아왔어요. 특히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음식 칼럼니스트가 우연히 저희 푸드트럭을 방문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소스가 아니야. 수천 년의 역사가 만들어낸 예술이군요. 그의 칼럼이 실린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셰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고급 식재료 유통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전통 된장. 우리도 이 맛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뉴욕 소호의 한 건물에서 된장과 일본 미소의 맛을 비교하는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미소는 6개월이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된장은 최소 2년이 걸려요. 그 시간이 만들어내는 깊이를 느껴보세요. 참석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유명 셰프들이 극찬했어요. 이런 깊은 감칠맛은 처음이야. 이건 혁명적인 맛이군. 한 달 만에 뉴욕의 10개 고급 레스토랑과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시흥의 작은 공장은 24시간 풀가동을 시작했어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새로운 장독을 들여놓고 공간도 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속도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방식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기다렸죠. 도연아, 너의 된장이 뉴욕을 사로잡았다며? 어머니의 전화에 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할머니의 장독대를 반드시 되찾아올 겁니다. 뉴욕의 허드슨 강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쫓겨나다시피 시작한 작은 도전이 이제는 세계를 향해 날개를 펴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장독에서 시작된 저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015년 파리의 봄 햇살이 따스한 날이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미슐랭 3스타 셰프 소피 마르탱이 제 된장 공장을 찾아왔어요. 그녀의 방문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뉴욕에서 당신의 된장 소스로 만든 스테이크를 맛봤어요. 그 깊이감 있는 맛이 잊히지 않았죠. 소피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장독대로 안내했어요. 이제는 수백 개의 장독이 늘어선 풍경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죠. 와, 이건 마치 와인셀러 같네요. 하지만 더 신비롭고 경이로워요. 소피는 장독 하나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예리한 미식가의 눈이 빛났어요. 된장의 숙성 과정을 설명하는 동안 그녀는 꼼꼼히 메모를 했습니다. 미소는 6개월이면 만들어지지만 우리 된장은 최소 2년, 길게는 3년 이상 숙성해요. 그래서 이런 깊은 맛이 나는 거군요. 소피는 숙성 기간이 다른 된장들을 하나하나 맛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도연 씨, 저는 결심했어요. 제 레스토랑의 모든 소스를 당신의 된장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파리 최고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 프랑스 전통 소스 대신 우리 된장을 선택한다고요? 하지만 손님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진정한 맛 앞에서는 국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혁명적인 맛이에요. 소피의 레스토랑 라 메종 블루에서 된장 요리가 시작되자 파리의 미식가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음식 평론가들이 찾아왔어요. 이건 단순한 아시아의 발효 조미료가 아니야. 완벽한 예술이군. 미소를 뛰어넘는 깊이감. 프랑스 요리의 새로운 혁명이 시작된 거야.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유럽 전역의 미슐랭 레스토랑들이 저희 된장을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도연, 당신의 된장이 유럽 최고급 레스토랑의 필수품이 됐어요. 소피의 말처럼 된장은 이제 고급 식자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소식이 일본에서 들려왔어요. 도쿄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들이 미소 대신 한국 된장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본 최대 미소 제조사의 회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김도연 사장님,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가치를 만들어내셨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인정과 함께 묘한 패배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늘어선 장독대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의 오랜 가르침이 마침내 세계적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우리나라 장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요. 파리의 에펠탑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프랑스 최고의 셰프가 한국 된장으로 요리하는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장이 일본 미소의 그늘에 가려있지 않다고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맛으로 세계 요리의 역사를 새롭게 쓸 거예요. 소피의 말처럼 된장은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장독대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세계 미식의 중심에 우뚝 선 것이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승리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고향의 장독대를 되찾는 그날이 와야 비로소 완성될 거라는 것을. 2022년 늦가을 차가운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삼촌 김태수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한때 당당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도연아, 도와줘라. 삼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본 기업과 손잡고 급성장하던 그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은 이미 들어왔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차를 권하는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수백 개의 장독이 빗방울을 막고 있었어요. 일본 측에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네. 우리 제품이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나. 삼촌의 말에 쓴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떠난 후 삼촌은 할머니의 장독을 모두 버리고 일본식 기계 설비를 들여놓았죠. 빠른 생산, 균일한 맛.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억나세요? 19년 전 제가 할머니의 방식을 지키자고 했을 때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삼촌은 제 말을 비웃었고 저는 결국 쫓겨나다시피 나왔었죠. 그땐 내가 잘못했다. 이제 와서 깨달았어. 삼촌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회사 매각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100년 된 우리 가업이 이제 남의 손에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전 할머니의 가르침을 단 하나도 잊은 적이 없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장독대는 마치 할머니의 눈물 같았어요. 이 장독 하나하나가 시간의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빠른 길을 선택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삼촌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살려줘라.
회사가 무너지면 직원들은 어쩌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사무실을 채웠어요. 저는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삼촌이 고개를 들었어요. 첫째, 할머니의 옛 장독대 부지를 돌려주세요. 둘째, 일본식 생산 설비를 모두 철거하고 우리 방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전부냐? 마지막으로 할머니께 무릎 꿇고 사과하셔야 해요. 삼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절을 했어요. 도연아, 미안하다. 내가 옳았어. 다음 날 우리는 요양원에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삼촌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연이가 지켜낸 우리의 맛, 이제야 그 가치를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삼촌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쳤어요. 한 달 뒤 옛 장독대 자리에 새로운 장독들이 들어섰습니다. 할머니의 비법을 담은 장이 다시 그 자리에서 숙성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가 달라질 것 같아요.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젊은 직원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장은 살아있는 것이니까요. 할머니가 그토록 강조하셨던 그 진리를 이제야 모두가 깨닫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우리가 마침내 해냈어요. 옛 장독대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진정한 의미의 승리를 이룬 것 같았어요. 단순히 경쟁자를 이긴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지켜낸 승리였으니까요. 2023년 가을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K-푸드 페스티벌은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우리 부스 앞에 길게 줄을 섰어요. 이게 바로 미슐랭 셰프들을 사로잡은 그 한국 된장인가요? 와, 정말 깊은 맛이에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환호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일본 미소 부스가 우리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 맛을 비교하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미소는 순하고 가벼운데 된장은 정말 깊이가 다르네요. 이제 알겠어요. 왜 유럽의 최고급 레스토랑들이 이 된장을 선택했는지. 그때였습니다. 오랜 옛 친구 료코가 나타났어요. 도쿄대 시절 절 무시하던 그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연, 내가 해냈구나. 료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일본 최대 발효식품 회사의 연구소장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속도에만 집중했어. 하지만 넌 시간의 가치를 알고 있었네. 결국 우리가 졌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요코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건 승패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각자의 전통이 가진 가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때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인 글로벌 푸드 어워드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미식 평론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 대회에서 2023년 최고의 발효식품상은 한국의 전통 된장에게 돌아갑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상대에 오르면서 제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상은 제가 아닌 우리의 할머니들께 바칩니다. 수천 년간 장독대를 지켜오신 그분들의 지혜와 정성이 오늘의 영광을 만들었습니다. 객석에서는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요양원에서 모시고 온 할머니의 눈가에도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할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도연아, 내가 우리 장독대를 지켜냈구나. 할머니, 이제 아세요? 우리나라 장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계가 인정했어요. 그날 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셰프들이 모여 우리 된장으로 만든 요리를 선보였어요. 프랑스의 소피 마르탱, 이탈리아의 마르코, 미국의 마크. 그들은 이제 제 동료이자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연, 당신은 새로운 식문화의 역사를 썼어요. 이제 한국의 된장은 세계 미식의 중심이 되었어요. 소피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뉴욕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마침내 해냈습니다. 장독대를 지키자던 7살 꼬마의 약속. 이제야 지켰네요. 된장 한 숟가락을 음미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맛이 세계인의 식탁에서 빛나고 있다고. 할머니의 장독대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마침내 세계를 감동시켰다고.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맛으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뉴욕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이 마치 할머니의 미소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세계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더 재밌는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